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아주 오후 시간, 목요일 오후 시간 말랑말랑한 주제, 아주 재밌는 주제에서 저도 진행하면서 굉장히 일반 IT 기술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저도 그 에너지 듬뿍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디지털 시대의 기업 문화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SF코리아 한강모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강모입니다. 자, 보면 가가미 신지라고 그렇습니다. 이분 저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강연하실 겁니까? 예.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네네. 이제 저희가 8월 말에 네. 그 인사 임원분들을 모시고 마침 요 가가미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관련된 요 내용 자체가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Y 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해서 기업 네. 문화 혁신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런 네. 내용이었고 네. 그 내용 자체를 이제 한번 여기 오늘의 요 방청하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와카미 신지라는 분은 잠깐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오마에 경익지가 만든 네네. 그런 대학원 스쿨에서 HR 담당하고 계시고 그게 게이오나 네. 메이지 대학에서도 이제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원래 네. 인사 컨설턴트로서 이제 타워스 와슨이나 헤이 그룹 같은 데서 한 20여 년간 네. 굉장히 일본에서 정평난 인재 관리 기업 문화 쪽에 이제 어떤 혁신 전문가고요. 책도 한 10수권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주요 조서에 보시는 밑에 3권은 한국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네. 많이 이렇게 그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사실 한국 분이셔가지고 네. 꼼꼼히 이렇게 철자를 봐주신다 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그 가와카미 교수님 하신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와카미 교수님의 그런 어떤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잠시 저를 가와카미라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분이 일본에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요새 온라인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잠깐 나중에 Q&A 시간에 잠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때. 한국말도 좀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꼭 그렇게 모시면 아주 참 강의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일본 기업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디지털 세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가 보죠. 고민이 더 많으면 많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수직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오랫동안 했던 행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업 문화의 혁신 방향이라든지 어떤 육성 방향을 보기 위해 가지고는 여기 나오는 스키마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키마. 심리학적인 용어이고 심리학 용어이고 이제 이런 것은 진짜 오늘은 좀 인문학적으로 간다. 진짜 그래요.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네. 스키마란 말 진짜 뭐지?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래서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요거는 반드시 이러할 것이다 하고 믿는 어떤 본인만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사람한테 나타나면은 본인에 대한 스키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나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있죠. 타인에 대해서는 이제 타인 스키마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스키마가 나쁘다기보다는 스키마가 어떤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는 그런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일부를 보면서 전체를 다 판단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선입관도 거죠. 맞습니다.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 보면 채용 같은 때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보면서 저 친구는 이럴 거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와카미 선생님도 이제 그 일본 사례를 드시면서 그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가 이제 밥 먹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전 초밥집에 데려가가지고 모 회사에서는 자 지금부터 먹어봐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꼭 먹고 싶은 초밥을 하나 먹어봐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계란 초밥을 먹는 친구는 꼭 뽑는다라든지 왜 계란을 계란이 뭔가 이렇게 새로 또 알을 낳고 한다 그런 쟤는 뭔가 그럼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다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 시작한 지 2, 3분 됐는데 스키마를 형성하는 시간 자체가 보면은 얼마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스키마 형성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 만났을 때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살아오면서 스키마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 누굴 만났을 때는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몇 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빠르면은 수십 초고 아무리 그래도 한 5분 안에는 다 형성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스키마 자체를 안 가지고 저 사람을 볼 수 있는가 또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스키마를 깨고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드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일본에서 저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저는 이제 조지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B2B 영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보험 영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잖아요. 콜드콜 가야 되고 그럴 때 지금
이게 사실 그 고객이 항상 영업에 대한 스키마가 있거든요. 아, 영업?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거야, 나한테.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스키마에 해당되지 않는 걸 보여줘야 돼요. 5분 안에. 그렇지 안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좋은 전략이네, 그것도. 그 사람은 겉으로는 거절은 안 하지만 예. 난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들이 특히 이런 대인관계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스키마에 내가 딱 들어맞으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딱딱 그대로. 네네. 예,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볼 부분이고 거기부터 한번 시작해서 좋겠다 하고 네네.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게 보면은 일본 기업들도 이제 우리나라들처럼 뭐 같이 사실 80년대 이후에 그렇게 이제 네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그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인 평가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유도리 교육이라는 게 보면은 저게 이제 소위 뭐 전인 교육이죠. 우리나라도 저런 네네. 형태로.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학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사람이 뭐 시켜야지 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하다. 약하다. 네, 우리랑 비슷하지요. 네. 보는 시각 자체가. 그리고 우리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예.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2차 대전. 자기는 대동아 공유권에서 이렇게 그런 좀 잘못된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황제 밑에서 이렇게 뭐 왕 밑에서 그런 더 게 심할 것 있으니까. 같아요, 우리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개인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장에 실제 보시면은 10년 이후에 이제 한 7만 명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보면은 생각보다 저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보면 예. 결정 후에 오히려 이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든지 막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중요시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주관이 자율주의, 확실한 거죠. 그리고 예, 내적 보상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가 이제 가와카미 교수는 이제 이게 보면은 소위 지금 조직에서 이제 관리자급에 계신 한 40대 정도 전후 분들이 네. 자기의 옛날이 저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쭉 이렇게 네네. 강화돼서 왔을 거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데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차이가 있다는 거고 하나의 예로 보면은 이 그 지금의 한 40대 되시는 분들의 뭐 인터넷 그런 어떤 네. 생활을 보면은 그때는 386 들어왔고 인터넷 굉장히 늦어가지고 아주 단순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정도밖에 네네. 안 되는 형태였지만은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젊은 세대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쫙쫙 올리고 있는 네네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점점 많아진다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스키마를 가지고 보지 말아 달라. 그런 게 하나의 어떤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보면 그 요인별 있지 않습니까? 특징들을 예. 했는데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내적 보상을 중시한다라고 아하, 했는데 예. 이게 좀 딱 굉장히 신선하다. 보통 보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뭐 연봉이라든지 예. 복리후생이라든지 그건 외적 보상을 중시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더 따져가지고 이것저것 돈을 따져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내적 보상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공유가 되죠. 어디 가면 얼마 받는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실 회사들도 보면은 비슷하게 다 맞춥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 큰 차이가 없어요. 아, 네네. 어느 회사를 가든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어떤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정말로 일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지 않느냐 그런 네. 얘기들도 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현재 새로운 세대들, 예. 새로운 직장, 신세대들 직장인들에 대해서 경영진이나 또 이제 뭐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갭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될 것, 접근하기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예. 일단 그거에 어떤 뭔가 기본 방향성을 좀 제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방향성을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네. 재미있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이냐 네네. 아니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를 아예 버전업하는 방법이 필요한가 네네.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사실 큰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는 하나하나 어플리케이션 바꿔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OS 자체를 네. 바꾸는 이런 어떤 네. 인식의 변화 자체가 꼭 필요하다 그런 형태이고 근데 OS를 예.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경영진의 OS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그쪽 네. 분들이 오히려 더, 아까도 뭐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형태들을 놓고 이제 새로운 버전업이 돼야 된다는 거이고 어떤 게 그런 인식이 변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근성을 과거에 중요시했다면은 이제 몰입이란 쪽으로 네네. 생각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시점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 뭐 최근에 리우 올림픽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네.
폐기 근성보다는 뭔가 정말로 잘하는 거를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어떤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협조성보다는 이제 다양성 통해서의 팀워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집단입니다. 시너지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2, 3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팀이고 팀워크가 나타나는 거죠. 시너지. 그런 협조라는 거는 시너지를 만들지 않은 그런 형태에 있어서 그냥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집단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건 협조성이 있을 때 유지됩니다만은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면 팀워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최근에는 그런 뭐 글로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통해서의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 그리고 논리적 사고, 창조적 사고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만은 논리적 사고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리적 사고는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고에 가깝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하는데 역시 이제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또 변수가 많아지고 글로벌까지 되고 한 형태에 있어가지고 논리적 사고 중심으로 집중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조직에서 회의만 많아지고 회의 결과 자체가 이거 정말 어렵고 답이 없네요.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창조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 기업들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창조, 크리에이티비티를 강조하는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하다 보다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우수하다, 뭐 똑똑하다라든지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많이 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정말로 성과로 잘 연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재 관리 포인트를 그 기존 거하고 이제 앞으로하고를 좀 딱 대비해 주셨는데 보니까 기존은 뭔가 이렇게 공장처럼 딱 짜여진 그런 느낌도 드네요. 틀을 굉장히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인재 관리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딱 짜여진 틀이 아니라 이 짜여진 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틀이 여러 가지 유연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계속 변화가 생기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인 거 오히려 강조가 느껴지네요. 보니까 뭐 공통점,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 기업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뭐 그 앞으로 21세기에 이제 뭐 논리적 사고라든지 뭐 폐기 근성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뛰어넘어서 이제 넥스트로 가는 뭔가 일을 할 때는 딱 프레임이 있을 때는 또 저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 만들려면 오른쪽까지 해야 될 거고요. 이제는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동기부여란 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건데 아까 보셨던 왼쪽에 있는 그런 어떤 기존의 키워드 프레임워크 자체는 보면은 그 결핍 동기라는 저 부분에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 그렇죠.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채워주면은 동기부여가 된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HR 인사에서 가질 수 있는 기제들이 보면은 이제 돈을 더 주든지 승진을 시키든지 두 가지 기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밤새워 일하면은 빨리 관리자가 되든지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연봉 10만 불을 찍으면은 소위 출세했다. 맞아요. 그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어디셔널한 추가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만 해도 한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뭐 경제도 침체도 됐습니다만은 또 그런 굉장히 뭐 서구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다 오픈되는 그런 것도 공간에 들어가면서 이때가 something additional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정말로 그만큼 노력한 거와 이제 상응이 되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외적 동기보다는 정말 나의 어떤 순수한 그런 어떤 업무를 통해서 뭔가 보람을 찾고 싶다 했다 이런 쪽으로 보다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내적 보상에 대해 가지고 보다 이제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사실 생존이 중요했잖아요. 생존이 굉장히 화두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약간 틀려졌죠 그때랑. 그다음에 뭔가 지금은 또 우리 이제 인생 100살 뭐 인생 후반전 나의 정체성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더 저는 이제 내적 어떤 보상이라든지 내적 동기부여가 굉장히 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근데 보면은 많은 그런 어떤 기업들에서는 이제 여전히 그런 결핍 동기에 기반해가지고 물에 붙였을 때 그 자체가 이제 동기부여가 못 되고 산을 빨리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이제 사실 보면은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사점 있는 것 같고 내적 보상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관계에서 주어지든지 네. 안 그러면은 네. 업무 자체에서 주어지든지 베스트는 이제 두 개 다 주시는 게 필요한데 네, 네, 네. 없으면은 하나라도 줘야 되는데 자, 하나 준다면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확실하게 더 내적 동기부여 될 것 같습니까? 관계와 업무 중에서. 이 퀴즈로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말씀. 네. 잠깐만 한번 내볼까? 예. 자, 여러분들 한번 내적 보상 중에요. 동기부여 중에서 관계와 업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동기부여 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한 10초 내로 한번 댓글 써보세요. 한번 여러분 의견 한번 보고 한경호 파트너님의 또 의견을 들어보죠. 우리 정답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예, 정답은 옛날 상황에 따라 많이 우리가 틀려질 수 있기 관점이니까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니까 여러분 관점 마음 놓고 한번 써보시고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경호 뭐 파트너님. 오른쪽 걸 먼저 말씀드리면 네, 네, 일단은 관계라는 부분이 업무 자체가 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무도 안 좋은데 관계까지 안 좋으면은 네. 이건 진짜 뭐 속된 말로 폭망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특히 저 부분이 중요하고 네. 사실 더 뭐랄까요 근본적으로 준다면은 업무 자체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를 네네. 준다면은 그래도 약간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어느 게 더 좋다 그런 걸 그렇죠. 네, 완전히 네. 나타난 그 어떤 학술적인 연구도 없습니다만은 네. 굳이 본다면은 네. 업무 자체에 대한 어떤 내적 보상이 훨씬 강하지 않을까.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 어떤 보람을 주고 내적 보상을 주면은 인사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수용가 굉장히 높아지는. 네, 나 네. 이 업무 자체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관리자 중에서 뭐 내적 보상을 인식하게 못하는 주지 못하는 관리자 경향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책상 너머에 지금 보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도 좀 비슷한데 일본의 어떤 관리자를 보면은 일본의 한 40대 관리자는 키워드로 본다면 논리. 네. 첫 번째 비슷한 관리자가 많은 논리적이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네. 50대 관리자들은 보면 의욕해가지고 네.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내자 약간 그런 쪽 경향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식이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내적 보상과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거고 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고른다면은 제일 밑에 거를 고르시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러면은 네. 정말로 이거는 절대로 어떤 부하와 내적 보상을 주지 못한다. 특히 저거는 이제 요즘 20, 30대한테는 특히 저 금기일 것 같아요. 특히 그렇고 저러면 맞습니다. 그 세대들은 까라면 까지 않거든요. 전 글로벌에 그때 한번 기회가 있어 가가지고 뭐 고객사에 갔었는데 그 한국 주재원 부장님께서 네. 한 달 내에 거기에 있는 직원 3명을 쫓아냈는데 다 보면은 가져왔는데 집어 던지고 화내니까 바로 그날 이제 네네. 뭐 한국도 이제는 그렇습니다만 글로벌에서는 저거 자체가 뭐 네. 백발백중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요 5가지 유형 중에서 가가미 교수는 이제 맨 아래 상사가 능력은 좋은데 감정이 불안해서 금방 화를 내고 하는 이게 최악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뭐 5가지 유형이 아니더라도 나 이런 유형의 상사가 정말 최악이더라. 나는 관리자가 있다면 한번 최악의 관리자를 한번 써줘 보세요. 댓글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최악의 관리자. 최악의 관리자 한번 써보시고 하면 그다음에 또 이런 최상의 관리자. 야, 이런 관리자 정말 난 베스트다. 그 최악과 최고를 한번 써주시면 네, 서로 같이 댓글창에 써주시면은 네, 우리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따가. 네. 이제 아까 보면 어떤 부하와의 그런 관계가 좋으면은 업무가 어렵더라도 잘 버텨낸다 했는데 그 어떤 관계 형성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게 필요하냐 했을 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정당한 파워를 쓰는 사람이 그런 어떤 내적 보상을 준다는 형태고요. 근데 정당한 파워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은 중고 파워라는 거는 이제 뭔가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어떤 인상을 통해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고 권위는 이제 권위, 강제는 이제 막 밀어붙이는 거, 보상은 뭐 줄게 받을게 하는 건데 정당 파워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상사에서가 아니라 그냥 수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공사장에서 가다가 나와가지고 차를 중단시키는 거죠. 못 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왜 당신은 세우느냐 싸우지 않고 그게 그 사람이 그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이 뭐 중고파하고 높아서도 아니고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 봤을 때도 정당하니까 쓰는 거 아니냐 똑같은 형태로 그런 어떤 정당함이라는 걸 주지 못했을 때는
내적 보상을 만들기 어렵다. 거꾸로 보면 그거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사람한테 정확하게 논거라는 걸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이제 어떤 그 관리자들, 상사들도 예. 뭔가 내 어떤 직책에 내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어떤 전문성과 그죠? 그렇죠. 나의 어떤 예. 그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 나 왕년에 나도 열심히 일했어. 근데 나 지금 나 상무거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예. 와닿지 않는 거죠. 내적 보상을 주지는 못하게 따르기는 신용은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업무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내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했을 때 요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라 해가지고 뭔가 이게 재미있다 이런 거가 업무 자체에 내적 보상을 느낀 게 하는 게 아니라 재미라는 건 금방 사라집니다. 뭐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재밌습니다만 또 보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못하면 이거 자체는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업무 자체의 어떤 흥미나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업무 몰입에 있어가지고는 실제 업무 몰입하고 있냐를 했을 때 젊은 직원 중에서 한 5% 정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분들 많이 지적하고 있고 예전에 한국 쪽에서 비슷한 통계를 봤을 때도 글로벌이 한 36% 정도 나와 물론 약간 통계마다 틀립니다만 한국은 한 15% 정도 절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런 일본하고 비슷한 형태로 업무 자체를 저희가 좀 이렇게 수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랄까 어긋민한 일을 한다는 수직화돼 있으니까요. 이걸 하나의 직원들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작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여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보여준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해 열심히 해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직원들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잘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이 보인다면 뭔가 흥미라든지 재미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좀 몰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한번 보시면은 요 장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 장도 넘어가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 상태를 높이려면 첫 번째가 보면 의미라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업무 전체도 그렇고 내 경력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능력이나 적성, 강점이 얼마나 이게 또 부합하는지 마지막으로 도전성도 너무 쉬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줘서 몰입 상태를 제고해 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몰입 상태 제거하기 위한 이런 방향성을 뭔가 세팅하는 것이 사실 리더의 미션이고 저것이 쉽지 않은 미션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미션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자체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훌륭한 리더신 거죠. 직원들과 정말 저렇게 만들 수 있다면은. 근데 이것은 꼭 어떤 인성만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리더가 뭔가 리더가 하는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 어떤 그 자기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 통찰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만 또 현실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요. 결과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업무에 대한 어떤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정확히 알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 일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직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두 개를 매칭시켜주는 그걸 할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경영자 중에서 능력이 있으면 경영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능력이 됐으면 밑에 직원들한테도 이 직원들을 하나의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나랑 협업을 하는 콜라보를 하는 나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자세로 뭔가 큰 그림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고 뭔가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좀 회사 문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꾸 이제 키워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져. 예전에 사실 굉장히 당연히 키워야 된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고 내일 해가지고 성과 맞춰야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게 좀 깨지고 있지도 않은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키워드 중에서 먼저 이제 그렇게 몰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그 협조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그런 어떤 그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이질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대응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글로벌 상황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질적 상황이 나타나는데 글로벌 상황에서 중요하다면 어떤 거를 많이 떠오르십니까? 글로벌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딱 또 이게 국내 지사는 하나의
우리 용병 아니야? 뭐 또 그런 느낌이라든지 네네네. 또 이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언어적인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되냐 많이 보는데 그 밑에 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셋이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가 하니까 뭔가 이질적인 경험을 만났을 때 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싫다, 나쁘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재미있다, 특이하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끔 이게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어떤 좀 동질성이 강한 데서는 네. 해외에 나가보면 뭔가 이렇게 틀리면은 그렇네요. 잘못됐다고 생각해 네, 버린다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셋 자체를 계속 만들어주는 저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 진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나랑 다른 거면 일단은 좀 이렇게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세를 좀 틀리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 농담으로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제 인도 같은 데 갔을 때고 국제공항에 막 소도 다니고 하니까 주재원이 딱 들어간 첫날에 이 사람들 뭐 잘못됐다. 네. 그 사람 절대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들어가서는 이제 네. 계속 그런 시험에 머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일조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력 같은 것들은요. 예. 자세 같은 것은 꼭 뭐 이렇게 기존 경영진들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신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다 글로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그렇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작은 전문 기업들도 다 오히려 글로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결된 세상에서 그럴 때 이제 글로벌하게 콜라보도 해야 될 거 할 텐데 이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이제 사실 국내 기업도 그렇고 뭐 다양성, 뭐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는 부분 자체가 네.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네. 하나의 주요한 기술로 이제 많이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네. 뭐 성과 이미지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보면은 그 다음 장에 있는 형태로 이제 수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게끔 이 뭐 관리자라든지 직원들을 네네. 단련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으면 하고 그 밑에 이렇게 요 쿼드런 이 네네. 4분면으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용적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이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잘 이해하면서 자기의 의견은 전달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맞습니다. 얘기도 잘 듣고 네네. 자기 얘기도 하면 맞는데 네네. 수용적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쓰는 장면 자체는 보면은 코칭 같은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또 해봐가지고 막 저 옆에 부서랑 싸워가지고 네네. 저 김대리 때문에 일 못하겠다 하면은 거기 대해 가지고 야 김대리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게 문제가 있어 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문제하면서 그 네네. 사람이 정말로 정답을 찾아나가게끔 자기 스키마를 깨면서 네네네. 뭔가 문제가 됐는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어떤 좀 커뮤니케이션 기법도 좀 이런 형태에 있어서 한번 좀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발할 수용적 필요가 있지 커뮤니케이션 않느냐. 것들이 어떻게 예. 보면 더 고차원적인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수용적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해보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잘 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해보시면은. 그리고 잘 듣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맞장구만 치는 게 아니라 거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툭툭 던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툭툭. 정리를 화두를. 해주는 거 맞습니다. 네. 예. 화두도 그런 건 왜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지금 이렇게 네. 됐다는 거 아니야?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내가 뭔가 정말 스킴에 빠져 있었구나라든지 찾아내게끔 네네.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굉장히 생각해 저게 봤습니다. 더 힘든 커뮤니케이션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려운 거 아니고 고차원적인 거 아닌가. 네. 회피적 커뮤니케이션은 뭐 잘 아실 것 같고 네.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무풀이죠 무풀. 네. 공적적 커뮤니케이션은 뭐 국회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사실 회피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회의석 네. 회사 회의할 때 특히 아래 직원들이 그냥 가만히 네네네. 하고. 예, 요 다음 장으로 바로 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쭉 두 가지 말씀드렸고 나머지 네. 두 가지가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 사고에서 창의적 사고로 넘어간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되겠는데 창조적 사고 개발 위한 포인트에서 보면은 네. 조작적인 사고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직감적인 사고로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뭐 우스갯말로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면은 아주 요즘에 그런 뭐 무서운 사건도 많이 터지는데요. 하면 이제 네네.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 친구 평소에 아주 친절하고 그런 사람 같이 안 보였는데 네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조작적 사고는 보면은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형태가 되겠고 네. 조작적 사고 내에서도 이 구체적 조작이냐 형식적 조작이냐 해가지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강하게 가면은 형식 조작의 한 형태가 무슨 얘기가 하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해외 지사에 나가 있는데
마켓 쉐어도 올리고 프로핏 올리세요. 이런 형태로 이제 본사에 떨어지는 거죠. 네네네. 이게 구체적 조작을 하시는 관리자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파일을 키우려면은 프로핏을 줄여야 되는데 네네.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분노를 하게 되시는데 형식 조작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최적점을 찾아내고 있구나. 그래서 잘 보시면은 구체적 조작이 약간 논리적 사고에 가까워가지고 A면 B고 정답을 찾아간다 보면은 형식 조작이 보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지만은 이런 방법, 새로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뚫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저런 형태의 어떤 다양한 모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저게 단어가 왠지 조작적이라고 하니까 아 뭔가 좀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그 심리학 용어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최악 관리자 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댓글에. 그러니까 다들 그냥 엄청 이따가 볼 건데 제가 보기엔 다들 이제 뭐랄까 자기 상사들 중에서 그렇게 쓰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네,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기대가 되네요. 네. 예. 근데 질문도 좀 여러분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질문도 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양 시각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진 게 중요하고 알고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그런 시각에서 자꾸 쓸 수 있도록 이제 해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플렉서블한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상사와의 관계 역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매짐을 한다면은 이 첫 번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럴 거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이 사람이 아까 우리 디자인 띵킹에서도 엠퍼사이즈를 한다 했었는데요. 예, 한번 공감을 하고 뭐가 정말 필요한 걸까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인식 자체가 뭔가 조금 좀 쌓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몰입, 다양성, 창의적 사고, 그리고 역량 발휘란 이런 어떤 새로운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기업의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보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가와카미 교수인가요? 예. 네.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걸 구매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발표하신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분도 이거를 뭔가 일본 기업의 문화를 바꾸려고 막 노력하실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는 어떤 사례 같은 것이 뭐 있으신가요? 이분이 많이 컨설팅 한 데가 보면 다케다 약품 같은 그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친 사례지만은 다케다 약품이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제약 회사에서다가 물론 일본에서 컸습니다만은 글로벌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넘어간 형태인데 거기서 보면 그런 인사 혁신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분이 많이 하셨던 게 그런 역량적인 사고를 넣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정말로 하고 발휘하고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몰입이나 다양성을 통해서 글로벌 경영까지 간다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그런 좀 대표적인 사례들 또 만들어 나간 부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아까 이제 첫 번째 디자인 싱킹 같은 것들이 이런 거를 뭔가 실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또 좋은 또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목표라면은 그 어떤 툴로서 보면 디자인 띵킹 같이 보시면 상당히 두 개가 잘 맞지 않아서 뒤에서 아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거 단순하게 이것을 뭐 이런 강연이라든지 컨설팅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버전업을 시켜야 되는데 또 디자인 띵킹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먼저 바꾸시지 않으시면 안 될까? 항공 파트너님께서는 이런 이제 기업들 제가 컨설팅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은 얘기를 하러 만나셨어요. 기업의 담당 이제 임원을 만나셔서 얘기하는데 딱 보기에도 이분이 일단 버전업이 되셔야 될 분이야. 이분이 말하는데 스키마가 딱 완전히 딱 같이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최근에 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소위 그 디벨롭먼트 센터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임원 교육 프로그램 돌립니다. 그거 자체가 보면은 오셔가지고 본인이 정말로 중점적으로 했던 얘기들을 쭉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장점을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저런 얘기를 던집니다. 보시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든지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양한 시각의 여러 그 어세서도 여러분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피드백 드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다음 그걸 가지고 또 직원들하고 하나의 워크숍하고 해서 약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인식은 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뭔가 좀 바꿀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직원들과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겠고. 근데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황호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위치가 그 사람 고객이잖아요. 고객 사이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그 있는 그대로 그 직설법을 써가지고 다 얘기는 다 못하실 것 같아. 뭔가 완곡하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하시더라도. 그게 이제 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많이 틀려져요. 어쨌든 이제 스폰서는 HR이 있고 또 네. HR 분들이고 네. 어떤 임원의 네. 육성이라든지 네. 네. 뭐 평가를 다 이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상당히 거꾸로 보면 부담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네. 쉽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게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게 더 그렇죠. 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최대한 거기 대해가 저희는 제3자고 네. 정말 딱 이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 거고 그 외에 당신이 좋은 분도 많이 있을 거다. 근데 네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네. 이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새로운 세대 분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더 조직을 발전시키는 도움이 되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게 네네. 양해를 받고 해서 최대한 그런 뭐저 제3자니까요. 사실 보는 네네. 대로 말씀드리는 게 또 저희의 밸류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내적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죠? 특히 이제 이것이 특히 신세대들한테 내적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위에 이제 그 관리자들, 경영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변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세대가 좀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움직이려면 내적 동기부여보다는 접근 예. 방법을 아까 같은 일반적인 외적 동기부여, 뭐 보상, 예. 그 어떤 그런 걸로 접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 입장에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0, 30대 뭐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뭔가 동기부여해줘 이 사람들도 으쌰으쌰 뭔가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대가 다른 세대인데. 예. 그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적 보상이 중요하지만 외적 보상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건 이제 위생 요인을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비슷할 때 이제 그 안에서 네네. 생겨나는 게 이제 네네. 그 어디셔널하게 네. 추가가 내적 보상인데 약간 그런 형태로 지금 전체적인 사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보상이 앞으로 이제 그런 추가적인 네네. 힘이 될 거다 말씀드렸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랑 아래랑 보면은 보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위에는 외적 보상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네. 여기서부터 보면은 오히려 내적 보상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사실 보면은 전체 조직의 네. 기업 문화라든지 조직의 변혁을 오그러뜨리는 네네. 거기 때문에 결국 보면은 예 당연히 보면 위에 쪽은 오히려 외적 보상이 잘 움직이는 세대였고 그걸 당연시해서 밑으로 내렸을 때는 안 움직이고 네네네. 이 두 가지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위에 분들도 조금 내적 보상의 중요성을 네. 파악해 나가고 버전업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본인은 그런 이제 외적 보상으로 해서 쭉 여태까지 컸기 때문에 예, 네. 히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자 이제 결과가 네, 참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자 일단 그 오늘 스님분 한광남이란 분도 계시네. 네. 깜짝 놀랐. 혹시 뭐 동생분 아니세요? 자, 반갑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최악 한강님께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최고는 솔선수범한 사람. 예. 우선순위 정리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김동인이 책임을 피한 사람. 그다음에 김경환님께서는 팀원의 실패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는 유효하다는 사람. 네. 그다음에 최고는 팀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네. 이동님 무능한 사람 최악. 네. 최고는 신뢰인 사람. 신뢰가 많네요 최고에. 예. 그 책임 회피한 사람이 많고요. 예. 예. 권위적이다. 뭐 책임 회피. 뭐 최악이 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능함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네. 자기가 이제 정확히 모르면은 네, 그 자체에서 네. 이끌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역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황준우님 최악 자리 보존을 위한 움직임, 관계 및 업무를 방치하는 관리자. 예. 하여튼 최고는 보니까 신뢰하고 그죠? 방향성 제시하고 이런 방향성 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최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도 쭉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심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반영했고 또 설문 응심 중에서도 추첨해서 저희가 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감님께서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입 직원 혹은 경력 직원을 충원할 때 직원의 조건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선택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뭐 채용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어떤 요구되는 직무의 요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보시는 게 그런 뭐 조직의 어떤 밸류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그런 어떤 뭐 역량을 얼마나 제대로 네네. 발휘해 봤냐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냐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일반적인 최근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역량하고 그다음에 그 시너지 만드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면은 그 EQ라 해가지고 네. 그런 감성적 지능 그 부분을 많이 보는데 EQ 자체에 또 하나의 어떤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기의 그런 감성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네네. 상대방과 그런 어떤 협업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역량 그다음에 감성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시너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많이 보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민우님, 업력이 오래된 회사의 경우 일본 기업 문화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변화 관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일본 기업에서 저렇게 진행했던 거는 저도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저 부분에 아니, 있어가지고 뭐 일본 기업이 아니라 예, 뭐 우리나라에서 예. 또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조금 바꾸려는 기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뭔가 그럴 때 효과적인 사례가 있다면 뭐 예, 일단 그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더 수직적인가 수평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보면 일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상이라 부르면서 네네네. 그 이름을 부른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저희 동료들과 보면 그냥 서로 이름을 부르고 일본에 있을 때는 네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 상당히 이제 수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오히려 또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이제 많이 하는 방법들은 일단 호칭부터 바꾼다라든지 뭐 네네. 최근에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직급을 줄여가지고 그 이걸 뭐 큰 그런 브로드밴드를 하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단계를 많이 없애는 그리고 직무 중심으로 가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이게 어떤 단순하게 그런 한두 개의 어떤 이벤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직무 중심으로 자기의 그런 어떤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일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네네.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례로 한다면 글쎄요 어떤 데서도 저는 뭐냐면 네. 저는 그 이게 호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만약에 방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 제임스 뭐 마크 이런 식으로 안 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뭐 존칭을 쓰고 막 그랬으면 미국 같은 그 실리콘밸리 같은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의문이거든요.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호칭을 뭐 님이라 부르든 뭐 영문 호칭을 쓰든 하여튼 뭔가 호칭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는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가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세미나를 오프라인에서 했다면 근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최악의 마이크 주고 저 최악의 상사는 누구를 생각합니다. 절대 말 안 할 거거든요. 이렇게요. 중요한 채널 다 중요한 이렇게 뭔가 이게 이 채널이 이런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투명하게 요새 소셜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회사 내에 좀 그런 게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딱딱한 게시판이 아니라. 네. SAP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하나 아직은 효과를 보기까지는 좀 짧습니다만 네네.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게 작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원을 다 파트너라 부르는 형태로 해서 네네네. 바꿨고 또 하나가 보면은 네. 자리 자체를 다 없앴습니다. 어떨 때는 뭐 속된 말로 운이 없으면 사장님이 제 옆에 서 계세요. 그것도 좋다. 네. 그날 와서 이제 네네. 남아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일하면서 어떤 그 뭐랄까 물리적인 환경조차도 좋네요. 보면은 그 권위를 깨버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를 일으키지 않나 네네. 그런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김경환님, 신세대 직원의 능력과 자원을 끌어내려면 그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듯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한강호 화타님 젊은 사람과 어떻게 뭐 잘 어울리십니까? 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저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그런 어떤 말씀드린 쪽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예,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과 잘 어울리려면은 스키마를 안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일할 것이다. 그런 걸 깨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굉장히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정말로 그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네.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일본에 한번 갔을 때 거기 이제 매니저를 만났었는데 야, 너희는 밑에 직원들 팀 관리하는 게 어떠냐? 한국에서는 맨날 막 머리 쥐어뜯고 우리 안 되니까 영화관도 가고 하는데 다 안 된다 했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관리자가 내 스스로가 왜곡되는 것 같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삼겹살집 가가지고 야 우리 한잔 하자. 미안한데 나 오늘 연기 좋다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상사는 저런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그냥. 예 그러다가 또 그 사람들이 가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통하고 나면은 이제 또 따라도 가가 얘기하고 그래.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가식적으로 맞추는 것도 쉽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솔직함을 보여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함을. 매번 뭐 회식하는 안 좋겠지만. 자, 그 다음에 김태식님께서요. 가와카미 신지 교수가 쓴 위대한 기업의 인재 경영 전략 책을 보자면, 이분은 굉장히 김태식님은 참 그 보면 상식이 참 풍부하셔 보면 제가 보지만 그 직원들이 화려하고 치열한 레드오션보다는 남들이 꺼려하는 블루오션 선택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성과를 도출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국내 업체들의 현실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성과 평가가 같아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안 나는 블루오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른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게 굉장히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예, 그렇죠? 질문이고 이제 실제 뭐 그런 성과 평가라는 틀에서 봤을 때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었어가지고 왜냐하면 과정이란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 평가 자체가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업적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란 역량을 두 개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만 쉽게 그게 이제 같이 조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제가 한 몇 달 전에 했던 그런 어떤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간다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뭐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했던 일을 제대로 평가한다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약간 그런 제도적인 측면하고도 많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박서희님은 사장님 옆자리라 그날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빨리 나갑니다. 고객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나가는구나. 맞다. 그것도 말 텐다. 가방만 놔두고 빨리 떠납니다. 네네네네. 자, 오늘 제 질문하신 분 중에서 요즘은 괜찮았다.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최악 최고 쓰신 분 중에서 요 코멘트 괜찮았다. 한 분씩 좀 알겠습니다. 네, 선정해 주시죠. 네네. 아까 우리 책을 읽으신 김태식님 네네. 하나 드렸으면 좋겠고 네네.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네. 예, 좀 내려가 보시죠. 오, 너무 굉장히 많네. 예.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죠. 예. 책임 회피, 무능한 업무 보상, 관계. 이거 너무 많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위에 침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한 번만 더 한다면은 너무 좋을까. 마지막에 주신 우리 박선희 선생님. 네, 박서희님, 네네. 사장님 옆자리. 자, 오케이. 자, 박서희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태식님. 이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말씀 좀 맞춰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일본 기업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요거 자체에 있어가지고 한국 기업들도 보면은 뭐 지난번에 그런 어떤 성과 관련한 연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 내적 보상 형태로 자꾸 움직일 수 있는지 업무 자체에 어떤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지 그거 자체가 어떤 기업 문화 혁신의 변화의 장점이 그 목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이런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한국 분들은 꼭 그런 질문 하세요. 손 들고 이제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좋습니까 여쭤보는데 너무 한국 분들은 보면은 하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이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까 나왔던 그 몰입, 창의성, 시너지 그리고 역량 이런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하시고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하거든요. 그거 자체를 잘 이렇게 정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저 갑자기 아이디어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할 수 있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회사에서 만약에 이게 어느 회사예요. 여기 시청자분들이 같은 회사의 직원들인 거죠. 직원들이고 여기 대표님이신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나오거든요. 또 이제 그죠? PD님이 퍼실리테이팅 안 하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회사의 어떤 그 뭐 영보드처럼 젊은 직원들이 여기 패널로 나와가지고 사장님 모시고 아니면 경영진 모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약간 퍼실리티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예. 서로 막 이렇게 한다면 주고받으면 음. 굉장히 이게 또 이렇게 뭐야 강당에 모여가지고 할 때하고 굉장히 다른 거 될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도 들어가지고.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좀 제3자 효과도 좀 일으켜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한다면은 쉽지 않을 좀 이제 훈련을 하신 다음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막 던질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그 회사 뭐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우리 회사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선생님 모시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그럼 것도 오히려 젊은 직원들은 훨씬 그렇죠. 편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 사장님한테 다짐 맞는 거죠. 여기 뭐라고 안 하실 거죠 나중에. 이름도 뭐 이렇게 익명을 해서. 네네네. 자 오늘 어쨌든 그 2시간 그래도 여러분 좀 말랑말랑한 좀 시간 된 것 같고요. 네. 익명으로 해야 된다고. 가명으로. 네네네. 하여튼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